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뿌린 부분 컴포넌트화를 해서 화면에다가 저희가 구성 요소를 만들어서 가상 도매, 그러니까 돔이 두 가지 돔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볼 때는 뭐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화면에 뿌려지는 얘는 지금 돔에 뿌려진 거죠.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돔. 얘네들은 전부 H1 요소, 무슨 H2 요소, 이미지 요소, 이미지를 싸고 있는 div 박스 요소, 그리고 여기 섹션 박스, 뭐 이런 거, 뭐 등등.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실제적으로 도큐먼트의 오브젝트,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거가 뭐라고요? 그 하이라키를 가지는 HTML 바디 밑에 누구, 바디 밑에 누구, 뭐 바디 밑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하이라키를 계속 그릴 수 있잖아요. 네, div, 뭐 h1, h2,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밑에 또 누구, 뭐 여기 밑에 뭐 ul 밑에 뭐 li,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이라키를 그리는 그 공간이에요. 공간 구분. 여기가 지금 처음에 여기 지을 때 이 파티션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가 그냥 넓은 그냥 홀이었어. 홀 하나예요. 여기를 다 파티션 놓고 교실을 여기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파티션 놓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정보들이 들어가 살 공간을 구분해 놓는다. 네, 그래서 층을 나누고 뭐 공간을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하이라키. 이거 돔이죠. 그런데 그 리액트는요. 지금 이제 리액트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리액트에서는 이 실제 내용을 변경할 때 이거랑 똑같은 거를 카피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바디 밑에 여기 뭐 div가 있고 여기랑 똑같이 h1이 있고 h2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뭐 ul이 있고 밑에 li가 있고 이거랑 똑같은 카피 버전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상돔이라고 해요. 가상돔, DOM. 네, 그 가상 메모리상에 이거를 카피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돔을 카피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접근해서 뭔가 변경해야 되겠다. 그럼 JSX 문법으로 뭐 div 밑에다가 뭘 더 집어넣고 뭘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에다 밑에다가 뭘 내가 이렇게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뭐 H3를 집어넣었어요. 업데이트를 했어. 그러면 얘가 양쪽 돔하고 가상돔이 실제 돔에 가가지고 이 내용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div 밑에는 아까 UL이라고 그랬나? 네, H3가 없었는데 H3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형제로 H3 변경된 내용만 이쪽에 가서 업데이트를 변경된 부분만 딱 시켜요. 네. 그게 가상돔과 실제 돔의 내용을 비교해서 업데이트, 변경된 부분만 업데이트를 줘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변경된 내용이 여러 군데 있었다. 그러면 보통 돔에다가 직접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하게 되면 뭐 이렇게 집어넣기 만들게 하면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액세스를 해가지고 집어넣거든요. 얘 바뀌어, 이거 바뀌어, 이거 바뀌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뀌어를 해요. 그런데 얘는 그렇게 안 하고 바뀌어요. 그럼 여기 가상돔하고 실제돔하고 비교해서 한 번에 액세스해서 한 번에 집어넣어요. 그냥 이거를 한 번에 집어넣어요. 따로따로 건 바이 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네, 그래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게 바로 리액트의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리액트가 가상 돔과 실제 돔을 비교한다는 virtual 돔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요, 가상 돔을. virtual. 네, 가상, virtual 돔. 네. 그래서 가상 돔과 실제 돔 얘기가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다 지금 뿌릴 때 HTML 아무것도 없다가 뿌렸죠, 처음에. 자, 어떻게 뿌렸습니까? 여긴 진짜 루트밖에 없었어요. 네. 루트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면 가상돔에다가 뭘 꾸려서 처음에 컴포넌트를 만들기 시작했냐? 이걸 만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 공유 신발 JSX를 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유 신발 데이터 불러오는 거 위에서고요. 메인 컴포넌트. 근데 메인 컴포넌트에 저희가 코드 구성을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코드 구성에 대한 내용을 쭉 했죠. H1, 내용 박스는 섹션, 그 밑에 H2와 div 이미지가 있고, 기능 박스, div 버튼, btn 박스라는 div 밑에 기능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상품 리스트 밑에 ULLI, OLLI 이미지가 있고, 상품 상세 보기는 OLLI 이미지 버튼 이렇게 만들어질. 아직 안 만들었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리턴 코드 구역을 만들어서 껍데기를 하나로 묶어준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을 타이틀부터 공유가 신고 다닌다는, 공유는 오늘도 멋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쭉 전개를 해가지고 이 태그는 뭐예요? 실제 태그가 아니죠. H1의 클래스 네임 이런 게 어디 있어? 진짜 HTML에 가서 내가 써볼까? H1의 클래스면 클래스지 클래스 네임이 어디 있어? 여긴 없다고요. 예, 이 여기 코드랑 여러분들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네, JSX는 모양만 HTML처럼 생겼을 뿐이지 아니라고요. 이거는 전부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서 실제 돔에다 반영시켜줄, 가상 돔에다가 메모리상 그릴 애들이에요, 전부. 네, 이걸 그려줘요, 얘가.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실제 돔에 반영시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뿌려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 버튼, 상품 리스트까지 쫙 뿌렸습니다. 지난번에 맵 돌렸죠? 네, GU 데이터. 지난번에 GU 데이터 해가지고 돌렸던 메모, 여기 뭐지? 데이터를 한번 가서 볼게요.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요거를, 공유 데이터 생성 HTML에서 데이터 생성 JS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만들었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추가한 내용으로 만든 그 데이터가 요거 카피로 내가 지난번에 이걸 카피한 다음에 요 안에다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지금 카피하면 네, 여기 훨씬 어, 기본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데이터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일일이 다 처음부터 막 풀 데이터를 전부 써가지고 업데이트하기 힘든데 딱 필요한 것만 처음에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만 만들어가지고 내가 처음에 리스트를 뿌렸는데, 보니까 상세 내용이 들어갔을 때 이 내용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얘가. 상세 내용이 더 필요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 생성이라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 쓰셔가지고 for each 기존에 있는 애를 돌리는 건 for each죠. 완전히 없는 거에서 새로 만드는 건 또 딴 얘기예요. 지금 데이터를 하나 또 새로 만들 거예요. 그 효진 초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 건데 공유 신발은 지금 기존 데이터가 있었고 거기에다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조금 더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 데이터는 상세 보기에다가 더 뿌려볼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 샘플에는 상세 보기에다가 더 뿌리지는 않았는데 요거 더 뿌려질 내용이다 보신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van스 van스 van스.com 네. 네,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봤죠? 네.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봤어요. 이렇게 맨 전체 보기 뭐 해가지고 여기 내용 들어가면 상품 설명 예? 이런 게 항상 나오더라. 아,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더 필요하구나. 상세 보기를 할 때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기도 합니다, 저희가. 네, 구현하다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이 설계를 데이터 설계를 우리가 하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파악하다 보면 나중에 발견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죠, 전체 데이터를요. 네, 그래서 제가 전체 데이터 업데이트 하는 것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여기다 추가해서 이제 상세 보기를 할 때, 이렇게 하게 될 때 이 데이터 여기다 지금 뿌려주진 않았는데 그 내용도 더 업데이트해서 이제 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상세 보기하고 이제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이제 그 하나 만들어 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효진 초이스는 나중에 하고 여기 이제 내용하고 연결시키는 내용.
우리 상세 보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게. G랩 밑에 OL, LI, 이미지, LI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쭉 들어가게끔. 상품명, 가격, 네, 그리고 우리 뭐 상세 내용 여기다 이제 더 뿌려줘 그랬어요, 제가요. 네, 데이터 내용을 더 뿌려주자. 그 버튼, 리스트가 지금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 여기 이제 그 기능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기능을 하도록. 그래서 왔다 갔다 요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좀, 여기 HTML 보세요. 여기 리스트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G랩의 내용이 바뀌어요. 네, 이렇게 팍 하고 바뀌어요. G랩의 내용 자체가 업데이트가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 있는 그 변수를 훅 변수, use state, use state 변수를 사용해서 제가 바꿀 건데, 이런 변수를 관리해주는 애가 바로 그 후크라는 애예요. 후크.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노트에 보시면요. 노트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린 거예요. 노트에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 자, 우리가요, 컴포넌트의 생명주기, 리액트의 생명주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라이프 사이클. 뭐 사람이라면 인생이 되겠지만, 컴포넌트로서는 컴생인가요? 네, 컴포넌트의 생애. 그래서 생성, 내가 만들었을 컴포넌트, 그게 마운팅 되었다 합니다. 생성, 마운팅, 마운팅. 뭔가 산이 이렇게 쌓여, 마운트 하면 뭐죠? 산 생각나잖아요. 마운트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성, 그 다음에 중간에 변경해. 그럼 지금 제가 변경하는 걸 뭘 했어요? G랩 안에 있는 내용이 리스트가 됐다가 상세 보기가 됐다가 리스트가 됐다가 이렇게 컴포넌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바로 그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성 만들었어? 그럼 업데이트 할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거라는 게 있어요. 제거. 제거는 뭐냐면 이제 반대죠. 업데이팅. 그러니까 마운팅, 업데이팅, 언마운팅. 마운트의 반대가 언마운트라고 그러거든요. 언마운팅. 그래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는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있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G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용이 변경되고 있는 거지만 거기에 있던 컴포넌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내부 컴포넌트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제거된 거예요. 제거됐다가 만들어졌다가 제거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전부 리액트 컴포넌트의 생애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전반적인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성을 내가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형 컴포넌트와 클래스형 컴포넌트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원래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가 존재해요. 근데 함수형 컴포넌트는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라는 게 뭔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훅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손쉽게 편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이거를요. 자, 함수형 컴포넌트 생명주기 이제 보겠습니다. 자, 리액트에서 훅은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리액트 스테이트와 생명주기를 연동할 수 있게 하는 함수다. 과연 뭐냐? 네, 클래스 없이도 리액트에서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훅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 이제 요걸 좀 쉽게 사용하려고 나온 거예요. 함수형 컴포넌트는 그 함수 단위로 기능 단위로 쪼갤 수 있거든요. 함수로 만드는 건 기능 단위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훅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사용해 보는데 훅의 종류를 제가 요 밑에 좀 내려오시면 유저 스테이트 상태 관리해 주는 애가 유저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가 상태고요. 유저는 사용하다.
상태를 사용해라. use state라고 되어 있고 중간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use state. 예, 그래서 제가 딱 한번 써봤어요. 여기 이름 하나 지어주고 대가로 해놓고 이름 하나 지어주고 set 이름 하나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const의 변수, set 변수, use state 초기값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이거 만들어 줄게요.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상세 페이지. 지금 저희가 서브 컴포넌트를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이 서브 컴포넌트 분류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브 컴포넌트 분리를 좀 할게요. 이 한 번에 만들었잖아, 그냥. 상품 리스트 박스. 상품 리스트 박스부터 한번 서브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브 컴포넌트 분리하자. 서브 컴포넌트로 얘를 분리시켜서 만들겠습니다. 여기 G랩이라고 있죠? G랩에 이 안에 이제 내용을 바꿀 거거든요, 제가요. 여기 안에 내용을요. 그래서 네, 서브 컴포넌트 여기를 이제 분리시켜서 이제 만들게요. 조금 이따가 만들겠습니다. 자, 저희가 뭘 하냐 하면 뭘 하는 거지? 에, 상세 페이지. 네. 상세 정보. 이렇게 상세 띵 하면 상세 정보 나오게. 근데 저희가 서브 컴포넌트를 갑자기 만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지? 무슨 얘기야? 서브 잠깐만 잠깐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다. 서브 컨트롤 먼저 만들고 또 서브를 만든 상태에서 그래야 덜할까일 것 같긴 하네. 서브 컴포넌트에 일단 조금 적응을 합시다. 네, 컴포넌트에다가 다 만드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얘는 사실은 이 메인 컴포넌트는요, 이 서브 컴포넌트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브 컴포넌트를 모아서. 그리고 컴포넌트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죠, 저희가? 세 글자. 용. 용. 용? 아, 용 하면 어려운가? 용? 붉은 용? 뭐야? 용. 사용. 사용. 너 사용? 너튜브? 뭐야?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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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가는 거. 만약에 리스트를 만드는 그 서브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썼는데 이것도 쓸 일이 있어. 이런 애들은 일단 컴포넌트가 무조건 돼야 되는 애들이야. 근데 다시는 쓸 일이 없어. 그럼 그냥 여기다 만들고 말아도 돼요, 사실은요. 또 쓸 일이 없어. 그냥 여기서 한 번 쓰고 끝이야. 더 이상 다시는 쓸 일이 없어. 그러면 그냥 여기에만 그냥 바로 쓰셔도 되고, 여기다 다 몰아서 한꺼번에 다 만들고 그냥 끝내셔도 사실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저랑 같이 여기 파일럿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컴포넌트화가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해? 어딜 간다고? 이거죠. 이거. 어디. 이거. 서브 컴포넌트 상품 리스트 박스, 이거. 그래서 이걸 서브 컴포넌트로 만들겠다고? 좋아. 상품 리스트, 구스 리스트라고 해서 만들어 볼까? 구스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띡. 일단 서브 컴포넌트를 여기다 그냥 만들어 볼게요. 상품 리스트 서브 컴포넌트. 상품 리스트 서브 컴포넌트. 네, 상품 리스트 서브 컴포넌트. 바로 구스가 상품이잖아. 구스, 네, 복수형으로 써야지 상품이죠. 구스 리스트, 구스 리스트. 이렇게 만들게요. 만들어 봐봐 한번. 네, 펑션 구스 리스트
내가 위에다 썼더니 구스리스트라고? 안 돼, 컴포넌트 아니야. 그리고 소가로, 중가로, 빰빰빰, 빠바바바밤, 구스, 구스, 리스트, 컴포넌트. 그럼 컴포넌트는 뭐예요? 뭘 만들어주는 애가 컴포넌트라고요? 리턴 코드를 만들어. 리턴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컴포넌트는. 리턴 합니다. 리턴. 리턴. 리턴 소가로. 이렇게 해놓고, 네, 여기가 리턴 코드 구역이 되겠죠? 리턴 코드 구역. 코드 리턴 구역? 이거 위에서 이렇게 썼나 보다. 네. 네, 여기서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위에 만든 코드는 어떻게 생겼어요? 요걸 밑으로 갖고 내려올 거거든요? 이렇게 생겨요. li가 돈에 여기 g 리스트 ul 잠깐만 ul li가 도는 거지 li가 도는 거야. li가 돌고 얘가 루트고 이렇게 가져가면 되나? 이 안에 있는 거 싹 다 가져가면 되겠네. 선택했어요 그냥. Alt Shift 오른쪽 방향키로 선택했어요 이 안에를. 잘라내. 컨트롤 X. 차, 이렇게 잘라냈어요. 중괄호 안에 있는 걸 싹 잘라냈어요. 상품 리스트. 여기로 가져와요. 컨트롤 V. 얘가 뭐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의 제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맵 돌리는 게 루트 하나짜리를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별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에러가 안 난다고요? 에러 메시지가 뭐 찌글찌글 빨간 표시가 나온다든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맵. 오케이. 얘가 그대로 돌면 되는 거죠? 네, GU 데이터. 이거를 이쪽에. 그럼 여기 이제 컴포넌트 불러오면 되겠네? 컴포넌트 어떻게 불러와요? 이렇게. 흠흠. 그렇지. 그거. 눈으로 코딩 하시네. 놀라운데? 구슬리스트.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 여기. 컴포넌트 분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이렇게 리턴 시키면 되네. 걔한테 가서. 넌 그거 리턴해. 이렇게 전문 분야를 만들어 준 거네요. 그죠? 오케이, got it. got it, got it, got it. 이제, 구슬리스트. 그대로 나오는지 어쩐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여기 뭐 별거 없이 그냥 제가 이름 지어서 리턴 만들어주고 맵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맵 도르네를.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네. 뚜루루루, 뚜루루루. 나오네. 나오는 거 확실해요? 내가 여기 아무것도 안 찍어주면 안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는 거 확실하네. 안 나오네. 여기다 넣으면은 나오는 거 확실하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ULLI죠? 어차피 여기에다가 li를 반복시킬 거고 ul로 갈 거니까 이것까지 제가 포함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품 리스트에는 ul 밑에 어쩌고 여기서 바뀔 게 아니거든요? 범위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ul로 쌓아야 돼. 이 리스트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싸고 있는 잔존 덩어리가 여기에 있는 게 별로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얘를 그냥 구스 리스트에 그냥 포함시켜버리면 이 div 박스에 얘만 찍으면 ULLI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갖고 갑시다. 뭐 망설일 게 뭐 있겠습니까? 이 UL을 그냥 지워. 뭐지? 네, 얘랑 얘를 그냥 지워버릴게요.
네, 지워버리시고 여기에 li 도는 바깥쪽에다가 ul을 이렇게 감싸 버리시고 이 맵을 이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되죠. 이 맵을 안으로 이렇게 이동시키시면은 네, ul 껍데기 안에 이거 중괄호 하셔야지.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죠. 중괄호 구역 안에 맵이 도는 거니까 맵이 표현식이죠. 얘를 중괄호 ul 중괄호 안에 이거 뭔가 안 맞는다. 잠깐만. 집어넣기 전 상태로 다시 갔어요. 여기에 중괄호 여기까지지. 이제 깔끔하다. 그날 P 이 UL 안에 중괄호 구역을 꼭 만드세요. 지금 제가 중괄호 구역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이 맵 돌린 거는 표현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냥이 아니에요. 뭐야? 네, 요렇게. 중괄호 안에, UL 중괄호 안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맵이. UL 중괄호 안에다 넣어주세요. UL 중괄호 안에 GU 데이터 맵, li 돌리기, 이게 깔끔하게 이 안에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요 모양. 요 모양 잘 보세요. 네, UL 안에 중괄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중괄호 안에 얘가 들어가 있다. 맞춰 주시고. 쇼? 푸시 한번 하면서 갈게요. 혹시 잘 안 맞으시면 제 거를 참조. 네, 됐죠? 그래서 다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UL 에라이로. 여기서는 지금 호출한 게 얘만 호출했단 말이죠. 그냥 네, 줄맞춤 한번 하니까 얘가 완전 너무 단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난 사라진 줄 알았어. 줄맞춤 갑자기 하니까 한 줄로 만들어 버렸는데 여기에 굿 리스트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네. 자, 됐죠? 네. 그래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UL까지 넘겨줬어요, 제가. UL까지 넘겨준 애가 잘 나온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찍어볼게요, 다시. 자, 잘 나오고 있습니다. ULLI.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돌릴 때 지금 제가 계속 말 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우리가 설치 CLI로 환경 설정해서 Node.js 개발 환경에서 돌리게 되면 여기에 그냥 이렇게 쓰면 계속 얘가 에러 메시지를 내요. 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왜 에러 메시지를 내냐면요. 이렇게 여러 바퀴 돌리는 애들은 키를 여기다가 부여하라는 애를 자꾸 키 값을 부여하세요라고 나와요. 그래? 여기 LI에다가 이거 반복되는 애잖아요. 어디 갔어? 요게 요 LI 요거 반복되는 게 이거 LI잖아요. 반복되는 거. 에러가 여러 개 만들어지고 있죠, 계속. 자, 그래서 에러가 자꾸 근데 이제 여기 CDN에서는 그 메시지가 안 나와요. 얘는 그 CDN에서는 그 관리하는 모듈이 없어서 이걸 관리하는 모듈에서 그걸 야, 너 무조건 너 이런 그 에러 메시지를 얘는 안 내는 거야. 그냥 CDN이니까. 그런데 또 그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적응이 안 돼요. 자꾸 뭘 넣으라고 그래서 뭘 넣으라고 하냐면 여기다 이걸 넣으라고 그래요. 키. 키를 드려요. 그럼 키는 유일한 값을 여기다 li의 유일한 값을 넣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넣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맵 돌면서 v i 그죠? 순번이 유일하잖아.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i까지 넣고요.
이 i를 키값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번 화면에서 보세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기는 있어요? 여기다가 키 넣은 거 혹시 속성으로 나와요? 키 해가지고 나와요? 클래스 네임이라고 써도 클래스라고 나오고 심지어는 어떤 키 이렇게 키라고 넣은 애는 안 나와요. 이거는 리액트가 필요하니까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한 번에 뿌릴 때는 사실 키가 그닥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중간에 li를 순번 뭐 어디 집어 추가하거나 li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 이 li를 키 값을 안 써주면 얘가 뒤에다 추가해야 될지 앞에다 추가해야 될지 이거를 판단을 못 해요, 얘가. 그래서 앞에 추가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li가. 그러니까 얘가 업데이트를 할 때 정확한 키 순번에 따라서 얘가 추가를 하거나 넣거나 빼거나 할 때 그거를 얘가 해주기 위해서 예비 키를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리액트가. 그래서 리액트에서 키를 넣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키가 심어져 있어요, 얘가. 내부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키가 심어져 있다고. 네, 그래서 여기다 키를 넣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키가 도대체 뭐야? 이 구역에다가 반복 요소 li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반복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키 속성을 쓸 것을 리액트는 강요한다고 쓰고 싶지가 않고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지? 리액트는 필수적이라고 함. 어디에 쓰나? 업데이트 시 순번 구분을 위함. 근데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네, 반복 요소의 키 속성을 쓸 것을 리액트는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쓰냐? 업데이트 시 순번 구분을 위함이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에러가 안 나는데 그 CLI의 그 개발 환경, Node.js 개발 환경에서는 안 쓰면 에러 납니다. 지금 여기서는 강제하는 그 감시 기구가 없다고 그랬어요. 감시를 안 하니까 이 키를 안 넣어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개발 환경에서는 자꾸 넣으라고 그럽니다. 무조건.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간단하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뭐 키도 넣어줬고요. 습관적으로 계속 넣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처음 드린 거고요. 자, 됐어요. 띠리리리리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저거 넣어볼게요. 뭘 넣냐면 상세 페이지? 네. 상세 페이지 뿌려지는 애를 만들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거 뿌리지 말고 여기 위로 가셔가지고요. 지금 여기 엔터 다시 한번 칠게요. 아, 여기 왜 한 줄로 만들어줬어? 여기다 뭐 넣을 게 많은데. 거스 리스트. 이거는 제가 주석을 달아버리고요. 주석 달면 안 나오죠? 중괄호 안에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주석이 딱 생겨요. 네, 그럼 이제 안 뿌려지죠? 네, 내용 여기다 이제 다른 걸 뿌려보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요. 이것도 컴포넌트화를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상세 페이지, 상세 보기 구현, 상세 보기 구현 하겠습니다. 내가 상세 보기 구현 어떻게 한다고 했지?
상세 보기는 뭐 이렇게 한다고 했죠. OLLI 이미지 텍스트 버튼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냥 OL로 감싸겠습니다. 얘는요. OL로 감싸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OL. 네, OL로 감싸서 시작하고 OL 안에 스타일을 제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리스트 스타일, 넌 이렇게 두 가지만 넣고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li가 하나 있고요. li 하나에 이미지를 집어넣는데 sic에는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첫 번째 지금 여기 주석했지? 잠깐만. 주석 좀 풀어봐. 주석 풀어봐요. 네, 여기 이미지 경로 좀 딸라고. 네. 이미지 경로 좀 딸게요. 여기 구스 리스트 나오죠? 신발 하나. 요런 이미지 경로가 있네. 더블 클릭. 이런 경로가 있네. 경로를 보면은 이미지스 밑에 뭐 이런 경로예요. 네, 이런 경로예요. 그냥 그 경로를 얻어갈게요. 그 이미지 그냥 어차피 쓰니까. 그럼 현재 위치에서부터 이미지스 밑에 바운스 밑에 바운스 1.jp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반스 신발 이렇게 해서 찍어 보는 거죠. 이미지 나오게 해주고 일단 그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 LI는 옆으로 가는 LI 여기에는 뭐뭐뭐가 들어가냐면요. 여기에 스타일 잠깐 심어 놓고 갈게요. 라인 하이트 값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배? 2배 정도 주시고 그다음에 패딩은 10픽셀. 패딩 10픽셀. 10픽셀. 글자 크기 2배, 패딩 10픽셀. 요 안에 LI만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LI. 요 LI에 내용이 들어가거든. 상품명, 이렇게. 상품명. 그리고 상품명 뭐가 나오겠죠? BR. 줄바꿈. 스스로답게. 이렇게 몇 개가 나오겠죠? 상품명, 가격. 우리 지난번에 추가된 데이터 속성에 보면은요. 그 밑에 내가 이거를 더 복사를 더 여러 개를 했어요. 상품명, 가격. 여기 내가 찍어줄 건데. 띠리리리리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갔냐면 소재, 색상, 치수, 제조 수입자, 제조국, 제조 연도일, AS 책임자 전화번호, 모델까지 요거를 지금 갑자기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쭉 넣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 8개. 8가지를 여기다가 갑자기 추가합니다. 8가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알트 시프트, 드래그, 붙여넣기, 짠. 한 번에 싹 들어갔어요. 요런 데이터가 뿌려지기. 그럼 이제 어떻게 뿌려주면 되지? 이거 데이터 어떻게 뿌리면 돼요? 여기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 여기 이제 중괄호 BR 앞에가 전부 중괄호 해가지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 뭘로 불러왔던 것 같은데? G, GU 데이터. GU 데이터 안에 불려봤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 업데이트를 안 했죠? 이 데이터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제.
지금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GU 데이터. 아, 일단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지.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거 확인. 이렇게 보이네. 잠깐만.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네, 텍스트 얼라인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여기 스타일 시트 왜 넣냐면 CSS를 따로 잡아준 게 없어서 그냥 넣는 거예요. 네. 여기다 넣을 때. 네. 잡으면 되겠죠. 네. 그냥 여기다 바로 찍어보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됐죠? 네. 지금 뭐 이것도 뭐 바뀌어서 들어와야 될 거고. 오케이. 위에 있는 거 다시 주석 달아 놓을게요. 요거. 구스 리스트 있죠? 요거 주석 달아 놓을게요. 리스트가 안 보이게 해놓고 상세 보기 구현만 일단 여기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확인. 이렇게 바로 확인. 확인되시죠? 이렇게 상품명, 가격, 소재. 이렇게 쭉 뜨게만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찍어주면 되죠? GU 데이터 중에 몇 번째 뭐 이건가요? GU 여기도 GU 데이터 써볼까요? 하나만 써봐. GU 여기 중괄호 해야지. 그죠? 표현식 구역을 만들어줘야죠. GU 데이터. 점 하면 나와? 아니지? 대괄호 해야지. 0번째 점. 그럼 나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전부 다 안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GU 데이터 해가지고 여기 나와야 되는 요 파트는 몇 번째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이거는요. 맞음? 네. GU 데이터. 자, 그러면 여기에 상품명부터 여기 데이터 좀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카피 버전 만들었는데 요거는 버전 첫 번째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old라고 내가 이름 좀 바꿔줄게요. old 그리고 새로운 버전은 GU 데이터라고 살려주시면 되겠죠? 네, 카피 버전은 GU 데이터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먼저 거는 뒤에다가 언더바 old라고 썼고요. 네, 지금 우리가 카피로 만들어서 쑥 다 집어넣었던 애, 그거를 GU 언더바 데이터로 두시면 상단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없죠? 얘를 지금 갖고 오라고 해놨으니까 이 이름을. 네, 그러면 이제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생긴 애가 쑥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쑥쑥쑥쑥쑥.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스 혹시 지난번에 그 이 소스 업데이트 안 된 분은 제 거 끌어가세요. 네. 띠리리리리리. 업데이트 한번 하겠습니다. 뭐 업데이트를 이쪽을 업데이트를 내가 했나 본데? 잠깐만. 컨트롤 홈. 이런? 너무 똑똑하게 이래주면 안 되지. 아까 뭘 물어보길래 예 그랬더니 이거 업데이트 해줬어요. 아니야. 지우 데이터를 부를 거야. 지우 데이터 올드로 바꿨더니 원 데이터 이름이 바뀌었으니 업데이트 해드릴까요? 했고 이해했더니 여기가 업데이트 됐어요. 네, 상단 부분은 그대로 두십니다. 이거 지우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파일명을 바꿔줬고요. 됐을까? 이제 밑에 매칭 데이터를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매칭 데이터. 네, 그럼 여기 밑에 여기 지우 데이터 0번째 지금 이제 몇 번째인 건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복사해가지고 네, 요 BR 컨트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방향키 붙여넣기 짠 하면은 지우 데이터 0번째라고 다 들어가죠. 그래서 상품명은 점 하면 이제 나오는 거지. 상품명 G 네임
가격, G 프라이스. 지난번에 저희가 한글까지 막 섞어서 하면 한글 나올 거예요. 뭐였지? 카테고리 몇 개 안 나오네. 가격, 소재. 소재가 뭐였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다음부터는 여기 소재구나. 아, 그 다음부터 소재. 내가 원래 많이 있었던 걸로 착각을 했어. 그 다음부터는 소재, 색상. 제가 한글로 그냥 지어놔서 한글로 나올 거예요. 색상. 컨트롤 스페이스바 한 글자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컨트롤 스페이스바 치수. 네. 제조자? 아,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점 해가지고 붙어 있는 글씨가 아닌 애들은 이렇게 못 쓰잖아요. 특이하잖아요. 이게 특별한 애잖아. 이 바깥쪽으로 내서 못 쓰는 애들은 여기 대괄호를 해가지고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제조국, 제조국. 제조자 수입 일자도 그냥 나오긴 하네. 이 슬래시 쓰면 안 될 텐데. 네, 슬래시 쓰면 안 돼. 그리고 제조 연월, 제조 연월. 네.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 예, 이것도 이 문자형이 뒤에 대괄호로 해서 들어가야 되죠. 쌍따옴 표현에 파. 이름을 따로 짓지 않았어요, 저희가. 모델은 모델이죠. 점, 모델. 네, 그냥 문자로 붙어 있는 한글은 그냥 쓰실 수 있는데, 예, 특별한 문자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은 띄어쓰기가 있거나 이런 애들은 네, 문자형으로 쓰셔야 됩니다. 네, 에러 없이 잘 뿌려지는지 확인해 봅니다. 0번째를 무조건 지금 체크업을 했어요. 그냥 나오네. 이렇게 찍히면 되는 겁니다. 이 AS 책임자와 전화번호는 줄바꿈을 한번 앞에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BR을 앞에서 한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BR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너무 글이 길어서 밑으로 한 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이거 쫙 뿌려지는 거 확인. 지금 약간 토로소 같이 깎다가 완벽하게 깎지 않고 그냥 일단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푸시. 네, 나오시는지 한번 맞춰주세요. 유도에다 0번으로 다 맞춘다. 네. 음, 잠깐 맞춰주는 시간. 화면에 일단 이렇게 나오게끔만 해주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목표. 나오는 게 목표다. 나오는 게 목표다.
이 저스티파이 컨텐트 하나만 더 넣어주세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제가 이거 리스트 스타일을 이렇게 인라인으로 리액트에서 넣어주는 방식을 일부러 써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필요한 애들을 이렇게 패키징 해가지고 여기다가 CSS를 팍팍 집어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그냥 한번 보시라는 의미도 됩니다. CSS를 쓸 줄 모르겠습니까? 네. CSS를 쓸 수 있지만 여기다 직접 넣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스티파이 컨텐트 하나 추가해서 가운데 그러면 진행 방향의 중간이니까 얘가 이렇게 꺼지면은 원래 지금 한쪽으로 가 있었는데 가운데 요를 가운데 오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 주시고 이 이미지도 그 본 박스에 채워라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네. 잠깐만 맥스로 해줘야 되나? 결과적으로는 똑같네. 뭐 맥스 위드스 100% 하셔도 되고요. 위드스 100% 하셔도 됩니다. 이미지에다가 하나 더 넣어줬어요. 이렇게. 위드스 100% 하셔도 돼요. 네. 그 안에 얘가 분할된 정보의 이미지를 채우게 하면 이제 그걸 안 해놓으면 얘가 400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하면 얘가 좁아지면 좀 작게 나옵니다. 이 자체가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그 뭐지? 버튼 하나만 심어줄게요. 리스트로 돌아가는 버튼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버튼, 모델 밑에다가 심어줄까요? 버튼, 버튼 심어주세요. 버튼은 리스트로 가기, 리스트로 가기 버튼, 리스트로 가기 버튼. 네, 리스트로 가기 버튼도 나오는지 확인. 보이는구만. 여기 박스 하나를 만들어 줄까? ETN-BX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오른쪽 끝으로 보내주려고요. 네, 여기 스타일 할 수 있죠? 스타일 오른쪽 끝으로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오른쪽으로 리스트 이 버튼이 인라인 요소잖아요. 네. 오른쪽 끝으로 가겠죠? 이렇게 오른쪽 끝으로 리스트로 바로 가고 글씨만 좀 크게 할게요. 24, 20, 24 폰트. 아 그거는 여기 버튼에다 심어줘야 되겠지? 스타일 폰트 사이즈 24 픽셀.
리스트로 가기. 패딩 15픽셀. 여기 버튼 박스에 패딩만 좀 줄게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치는 다 됐고요. 자, 이거를 이제 그 클릭했을 때 이거 이제 보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상태 관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네, 상태 관리. 여러분들도 이제 일단은 디자인을 하고 UI를 만들고 보이게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한다 이 얘기예요. 먼저 한다. 이건 물론 지금 스타일 시트를 여기다 이렇게 직접 집어넣었지만 CSS에서 여러분들이 장치들을 잘 UI를 잘 구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얘도 지금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갖고 들어올 수 있겠네요. 얘도 컴포넌트로 만들게요. 얘도 싹 컴포넌트로 구성하겠습니다. Goods list. 그러면 Goods detail이라고 하겠습니다. Goods detail. 상품의 상세 보기. 그러면 상품 리스트 서브 컴포넌트, 상품 상세 보기 서브 컴포넌트를 만들겠습니다. 상품 상세 보기 서브 컴포넌트. 밑에 상품 상세 보기 서브 컴포넌트. 이름은 Goods detail. Goods detail. Goods detail 펑션 만들겠습니다. Goods detail. Goods detail 컴포넌트가 되겠죠, 얘들? Goods detail 컴포넌트. 이 안에다가 우리가 리턴 코드 리턴고요. 리턴 이거를 만들고 시작하시면 된다 했죠? 네. 여기에다가 코드 리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oods detail. 그러면 Goods detail이 여기 들어오면 되겠죠? Goods detail component 상세보기 component. 자, 상세보기 component 가져가 봅니다. 여기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되죠? 여기 가니까 루트가 하나였나요? 네, OL 하나로 묶여 있네요. 그냥 가져가면 되겠네요. 네, 왜? OL 컨트롤 X 잘라내고 상세보기 그 코드를 리턴 코드에다가 붙여놓고 짠 줄맞춤 커널 P 줄맞춤 한번 했어요. 네, 여기 안에 지금 OLLI가 만들어졌습니다. 리턴 구역 goods detail. 그럼 상단에서는 goods detail로 불러드리면 되겠죠. 네, goods detail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goods detail. 네, 옮겼어요. 네, OL로 쌓여져 있는 LI 두 개짜리를 전부 옮겼습니다. 이렇게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거는 구성 잡을 때 지금은 많이 실수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 div를 li 바깥에다 만드시면 안 되죠.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OL 밑에는 li밖에 못 오니까 이 div를 밖으로 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은 주지해 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나오게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옮겼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네, 다시 나오게 해주겠습니다. 자, 구스 여기입니다. 이제 상세 보게 이쪽에다가 구스 디테일 이렇게 해주시면 구스 디테일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이 되겠죠? 구스 디테일 루루루
네, 구스 디테일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구스 디테일 나오는지 확인. 오, 나오네요. 구스 디테일 잘 나옵니다. 구스 디테일 잘 나오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리스트로 갈 때 또 다시 리스트에서 돌아올 때 지금 이제 리스트로 다시 돌려놓고 밑에 있는 디테일은 주석 처리 딱 해놓을게요. 그럼 구스 리스트가 다시 나오게 해놓고 이제 클릭하면은 상세 보기로 짠 하고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했어요? 뭐 디스플레이 넘블록 뭐 이렇게 조치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만드는 것 자체가 자바스크립트로 못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리액트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느냐, 요게 중요한 방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요거를 쉽게 전환시켜주는 그리고 키를 갖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여기다 해주고 싶은 거는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해당 리스트가 짠 하면은 빨간 신발은 빨간 신발, 그죠? 얼룩달룩 신발, 얼룩달룩 신발 이렇게 나오게 정보가 정확히 매칭되는 상세 페이지 정보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아, 그러면 이거를 연결시켜서 보여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릭했을 때. 일단은 얘가 보였다, 제가 보였다, 얘가 보였다, 제가 보였다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가, 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구스 리스트를 여기 보이게 해놨는데, 그리고 요거 주석 넣었다 뺄다 할 때는요, 이렇게 완벽하게 안 잡고요. 그냥 여기 깜빡거리게 하는 상태에서 주석을 잡으시면 그냥 주석이 잡혀요. 여기 아무 데나 있어도 돼요. 아무 데나 있어도 주석이 잘 잡힙니다. 네, 주석 넣었다 뺐다 쉽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오케이, 그래서 요게 보였다, 요게 보였다 해야 된다. 일단 그걸 한번 해볼게요. 요게 보였다, 요게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하지? 네, 그럼 이제 이 상태를 관리해주는 애가 필요합니다.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함수 메인 컴포넌트 안에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 겁니다. 다시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을 열어보겠습니다.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 이 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상태 관리를 해주는 애가 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고리라는 뜻. 이렇게 이벤트,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상태를 관리해줘.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걸고 있기 때문에 걸고 넘어가는 애 중에 첫 번째 주자가 바로 use state라는 애입니다. use state로 상태를 관리해 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기도 합니다. 네, 상태 관리를 여러 개를 만들다 보면. 네, 그래서 상태 키를 하나 가지고 만드시는 게 굉장히 그거를 잘 하시면 편리합니다. 상태를 관리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콘스트에 변수명 지어주고 set 똑같은 변수명에 대문자를 시작하는 변수명으로 이렇게 두 개를 use state에다가 초기 값을 넣어놓고 요 값이 set 변수명으로 업데이트 될 때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이 변수를 쓰고 있는 애가 같이 업데이트가 돼요. 이걸 변경하는 순간. 그래서 연결된 애들이 전부 다 네, 변경, 뭐지? 업데이트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컴포넌트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set 변수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use state를 쓰시는데 이 원래 그 후크 사용 규칙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얘기를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거를 서브 컴포넌트에다가도 만들고 또 서브에 또 만들고 이렇게 상태 관리를 여기저기다 만드시면요. 완전 난잡 꼬이게 되고 나중에 완전히 종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냐면 메인 컴포넌트. 여러 애들을 모아주는 거기 그 스테이지에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최상위 컴포넌트에서만 후크를 호출한다. 이 세팅을 최상위에만 딱 해주고 서브는 그걸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통정리를 다 해주시라고. 딱 메인에서. 그리고 반복문, 조건문, 중첩된 함수 내에서 후크를 실행하지 않는다. 즉, 이 안에 문장이 이렇게 문을 쓸 수 있고, 반복문, 조건문 이런 거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고, 컴포넌트 안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지 말라고요. 이런 거를. 네, 후크 세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라고요. 네, 최초 세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규칙 따르면 컴포넌트 렌더링 될 때마다 항상 동일한 순서로 후크가 호출되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네, 꼬이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고, 일반 JS 함수에서는 후크를 호출하지 말아라. 이 얘기도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들어 줄게요. 뭐가 필요한 거지? 이제 메인 컴포넌트 여기다가 들어오자마자 네, 상태 관리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태 관리 시작. 상태 관리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후크로 후크 상태 관리 분수 세팅. 네, 그럼 이제 뭐 1번 첫 번째 데이터 잠깐만. 리스트하고 상세 보기를 전환하는 거죠. 상세 보기 전환용 상태 관리 변수를 만들게요. 네. 그래서 이걸 true false로 해볼게요. 지금 디테일을 볼지, 디테일을 볼지, 뷰 디테일을 true false로 내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const라고 만드시고 일단 네, 이렇게 아무나 변경하지 못하게 const를 만들고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만 하면은 이거 자체는 문법이 안 되잖아요. 원래 AA는 대괄호 하면은 이게 배열로 선언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앞에다가 이렇게 쓰는 문법은 뭐라고? 여기다 콤마에서 두 변수를 쓴다. 그러면 이 view detail. view detail로 하지 말고 view list라고 할게요. view list. 그리고 set 뒤에 있는 거랑 똑같은 이름을 쓰는데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view list. 리스트를 보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react라고 하시고요. react use state. 처음에 리스트를 보겠다 true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true 값 여기 할당을 왜 이퀄을 왜 안 했어? 이퀄 하셔야지. 아 그래서 얘가 잘 안 나왔구나. 잠깐만 다시 써볼게요. 다시 내가 이퀄을 안 하고 쓰고 있었구나. react use state 여기 자동 완성에 좀 전에 안 나왔던 게 이퀄 안 하고 그냥 해서 그냥 문법이 안 맞아가지고 use state 나오죠? react use state 여기다가 t를 이렇게 해서 처음 기본 값을 true로 내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view 리스트에 true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이거는 이쪽에서 나온 값이 이쪽에 배열로 할당이 돼서 들어가게 한 방식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그치, 구조분해 할당. 이 두 가지가 있다. 배열에다가 하는 구조분해 할당이 있고, 객체에다가 하는 구조분해 할당이 있는데, 여기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괄호로 해서 집어넣으면 객체에 대한 구조분해 할당이고 대괄호 브라켓을 쓰시면 이거는 배열이거든요. 배열에 대한 구조분해 할당입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 유즈 스테이트에서 이 리턴해 주는 값이 여기 들어가 딱딱 두 개가 박히는 거예요. 앞에다가 집어넣는 애는 바로 이 변수명의 값을 할당을 하고요. set view list는 이 값을 세팅하는 메서드가 할당이 돼요. 네, 그래서 이 set view list 가로 해가지고 값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업데이트가 돼요. 네, 그래서 상태 관리를 해줍니다. 얘가 살아있는 놈이야 이제 얘가 어떻게 상태 관리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일단 여기다 놓겠습니다. view 리스트를 가지고
네, 지금 메인 컴포넌트에다가 내가 이걸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아까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여기. 메인에다 넣고, 뭐 반복문, 조건문, 중첨대 함수를 해서 후크를, 네, 이거를 실행해서 만들지 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잘 유념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출력하는 대로 가볼게요.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까요? 여기 문장을 좀 눈에 보이게 넣어볼게요. 상태 관리, 상태 관리 변수, view list. 값이 true이면 리스트 보기. 네.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view list. 아니면 이제 이거 없애버릴 거니까 이거 위로 들고 올라오세요. 이렇게. 밑에 있는 중괄호 다 없애버리셔도 돼요. false이면 상품 상세 리스트 보기. 이렇게 되는 거죠. goods list, goods detail. 이거는 지금 사막연산절 그냥 쓴 거죠. 네, 저희가 이거 사막연산도 쓸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리고 우리가 조금 연습해봤죠. 이렇게 하면 요게 true면 지금 요게 나오겠네. 처음에 true를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true. 일단 네, 얘가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false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true가 아니라 false로 바꿔볼게요. false를 넣게 되면 여기 값을 내가 초기 값을 바꿔본 거예요. 이게 아닌가? 뭐지? 아,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는 나머지 다 넣어야 되겠어. 웬일이야. 네. 다시, 아까 true 맞아? true면. true면 리스트 보이고. 여러분도 돼요? false면, 아이고, false면 상세 리스트 보이고. 지금 이제 상세 리스트는 무조건 제가 첫 번째 있는 애 데이터를 박아놔가지고 첫 번째 있는 애만 보여요, 지금은요. 그거 처리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true로 다시 이제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왔다 갔다가 보이는지 일단 작동하는 걸 지금 검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오케이, true. 다들 해피합니까? 해피. 자, 해피. 자, 그러면 true. 자, 그럼 이거 이제 업데이트를 누가 해주면 되죠? 얘 리스트, 얘를 업데이트 해주면 제가 보였다 한다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리스트를 클릭할 때 생기는 일이잖아요. 네, 리스트를 클릭하는 건 여기 A 태그가 있습니다. 여기로 가보세요. goods 리스트에 li 리스트를 만들 때 OL을 안에다 만들었는데 OL을 만들 때 제가 A 태그로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A 태그에다가 이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벤트. 이벤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클릭할 때 온클릭 걸어주시면 되죠. 여기다가 온클릭. 그러면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코딩을 여기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저걸 바꿔줄 거거든요. 리스트 상태, 뷰 리스트 트루 폴스를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꿔줄 수 있는 상태 관리 메서드를 호출해 줘야 되겠죠?
상태 관리 메소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애를 호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view 그러니까 set view list 이거를 true false를 내가 여기다가 호출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해 주면 false로 이거를 업데이트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요. 근데 얘가 지금 펑션 이 펑션이 뭐야 이거 서브 컴포넌트잖아요. 서브 컴포넌트에 이런 애가 있어요 지금? 서브 컴포넌트 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브 컴포넌트 구역에 setView 리스트가 있냐고. setView 리스트를 찾아가 볼게요. 여기서 얘가 저기 위에다 써놨으니까 연결은 시켜주나? 아니요, 연결도 안 되는데요? 컨트롤 이렇게 클릭할래도 안 가는데요? 그럼 이런 애가 찾기를 하면은 내가 위에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얘를요. 이거는 메인 컴포넌트에다 만들어줬죠? 얘를 전달해줘야 돼. 서브 컴포넌트는요, 개별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서브 컴포넌트한테 내가 보내주고 싶은 값, 내가 보내주고 싶은 함수, 이런 거 보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전달해줘야 된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데이트, 뭐지? 구스 리스트, 여기에다가 이렇게 값을 전달받아야 되잖아. 지금 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에러가 나요. 없는 애를 그렇게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에러가 나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안 될 일이고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름은 내가 지어주기에 달려 있어요. 네. 리스트에서 상세 보기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view detail. view detail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네, view detail. view detail. 그래서 view detail은 무슨 역할을 하냐? view detail은 업데이트 함수입니다. 부모 컴포넌트가 전달해준 상태 변수 view 리스트를 업데이트해주는 를 업데이트하는 set view list 메서드임. 엔터 한번 더 칠게요. 이렇게 이거요. 얘가 받은 view 디테일은 디테일을 보겠다 하는 거를 얘가 이름을 똑같이 지으면 또 헷갈릴까 봐 얘가 다르게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네, 여기서 어쨌든 받는 겁니다. 근데 던져주는 애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던져주는 속성을 내가 여기다 이름을 지정한 거잖아. 생각나세요? 지금 이렇게 중괄호 해서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할당이죠. 할당. 구조분해 할당. 구조분해 할당. 구조분해 할당이니까 똑같은 이름이 들어와야 여기다 할당을 하자 이거. 예, 그게 정해진 거예요. 객체 구조분해 할당은 그래요. 그렇지만 이거는 별도의 변수가 된 거고 함수가 들어오면 함수가 되는 거죠, 얘가. 자, 그럼 여기에다가 구조분해 할당 보내보겠습니다. goods list 뭐가 있을까? 컨트롤 스페이스 바 보세요. 뷰 디테일이라고 여기 프로퍼티 나오죠? 내가 만들어준 이름이 여기 나오게 하려고 내가 구조분해 할당으로 일부러 받은 거예요. 그 보내줄 때도 이 이름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뭘 보내줘요? set view list 이걸 보내줄까요? 그럼 얘가 이거를 set view list가 메서드거든요. set view list 자체를 view 디테일을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줘야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네, 이건 내가 메서드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받아. 그쵸?
예, 받으면 얘가 이 이름으로 이걸 보내준 거죠. 그럼 얘가 여기 담기는 거죠. 네, 그래서 set view list 메서드가 여기 담기게 하고, 그럼 여기서는 set view list로 내가 만들 수 있겠니? 여기를 view detail이라는 애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서 값을 보낼 수 있습니까? 이게 일단 에러가 안 나는지 일단 보세요. 여기에다가 값을 받았어. 여기에서 onClick 시 쓸 수 있게끔 세팅을 전부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요, 이렇게 잡으면 바로 실행해요. 뭔지 아시죠? onClick 안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바로 실행해요. 지금 그래서 아마 리스트가, 상세 보기 리스트가 보일 거예요. 맞아요? 네. onClick을, 얘를 잡아줘서 그래요. 이 onClick을 잠깐 지워볼게요. 지우고 보시면, 네, 이렇게 리스트가 보이는 게 맞죠. 클릭해서 난 바뀌게 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버리면은 뷰 디테일을 바로 실행해 버려요. 폴스를 넣는 일을 바로 해버린다고. 그러면 얘를 바로 실행시키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익명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바로 실행하지 않죠? 익명 함수. 이 클릭이 발생했을 때 이 함수 구역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한다고 해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실행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on클릭이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얘를 실행할 거라 이겁니다. 이렇게 소가루가 있으면 바로 실행해 버리거든요. 예, 이렇게 값을 세팅해라. 그럼 여기에 있는데 된 거죠? 되셨습니까? 이제 지금 튀는 거 막는 거는 이제 이 이벤트 해서 이렇게 막아주는 걸 해 주셔야 돼요. 네, 여기 이벤트에서 막아주는 걸 안 해줬는데 여기 on클릭 있는 데다가 지금 이렇게 좀 내려서 엔터 한번 쳤어요. 거기다 중괄호 한번 해줄까? 네, 이렇게. 중괄호, 여러 코드로 하면 중괄호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볼게요. 세미콜론. 이런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한 줄에 들어가 있는 거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써봤어요, 제가. 네,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줄맞춤 하면 이렇게 예쁘게 줄맞춤이 될 거예요. 줄 변경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줄맞춤을 해주거든요. 네, 프리티어가. 그리고 여기 이 기본적으로 막기가 뭐죠? 이 점. 막다. 프리벤트 디폴트 생각나세요? 네, 그럼 A 태그잖아. A 태그가 지금 위로 튄단 말이에요. 네, 위로 튀는 거 막아주려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네. 화면 메뉴로 안 올라가죠? 아까 메뉴로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새로 고쳐봐. 여기서 뭘 눌러도 네, 이렇게 이 부분이 그냥 보이게끔 안 피는 것도 지금 해준 거예요. 온클릭 했을 때. 됐어요?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뷰 디테일이라는 거를 내가 받았는데 뷰 디테일은 set set view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얘가 처리해 준 거였죠. set view 리스트. 네, set view 리스트가 여기로 날라온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요걸 타고 들어온 애가 누구냐. 여기 set view 리스트 얘가 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엔터를 친 거야, 안 친 거야? 커널 피하면 나 위로 다 붙는 거 아니야? 나 위로 다시 붙네. 네, 어쨌든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네. 괄호를 쳐주면 좀 괜찮은가? 네, 그래도 안 되네. 자동 줄맞춰 위로 다 올라가요. 어쨌든 이거 뭔지 아시겠죠?
뷰 디테일이라는 이 속성명의 메서드를 보내준 겁니다. 메서드를요. 네, 그런데 이 값이 바뀌니까 얘가 업데이트가 되죠. 네, 얘가 업데이트 되죠. 그러면은 저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리스트로 다시 가기. 여기에서 이거 눌렀어. 그럼 리스트로 다시 가기. 리스트 이거 누르면은 다시 리스트로 가야 되는데 이거 업데이트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디테일 페이지에서도 이거 건드려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뷰 리스트라고 보내줄게요. 뷰 리스트는 중괄호. 여기에 set view list 요거를 얘한테도 보내주는 거예요. 얘한테도 보내줘. 얘한테도 보내줬는데 얘는 리스트를 보기 위한 거니까 뷰 리스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주고 set view 리스트를 보내줘서 그쪽에서 건드려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십니까? 네, 왔다 갔다만 지금 먼저 해줄게요. 네, 지금 푸시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네. 네, 뷰 리스트 쪽에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뷰 리스트, 굿스 리스트에서 뷰 디테일로 받아서 이 내부에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뷰 디테일 폴스. 이거는 업데이트를 해준 거죠? 상태 변수 업데이트 해준 거고, 이거는 A 요소 기본 이동 막기를 해준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 이동 막기는 튀니까 내가 막아준 거고요. on클릭했을 때 이것도 바깥에다 함수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익명 함수를 만들어준 애들은요. 바깥에다가 이 위에다가 함수를 만들든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바깥에다가 외부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그런데 이 안에다 그냥 쓴 것뿐이에요. 네. 이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그냥 이렇게 쓰는데 좀 내용이 많다 그러면 이런 건 함수로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좀 낫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온클릭에다 바로 익명 함수 구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해 준 거고요. 네, 그래서 얘는 상태 변수 업데이트 해준 겁니다. 어떤 상태 변수를요? 상태 변수 view 리스트 업데이트 해준 건데 set view 리스트가 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네, 지금 set view 리스트가 상태 변수 view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준 건데 이 view 디테일은 내가 이름 지어준 거고 set view 리스트 메서드가 view 디테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set view 리스트 값을 변경해 주는 거. view 리스트 값을 set view 리스트로 업데이트 해준 겁니다. 이게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제 이게 굉장히 익숙해질 수밖에 이걸 많이 쓰거든. 계속 쓰거든. 요 정신없이 써요, 이걸.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서 걱정해. 쌤, 그냥 필요한 건 다 만들어 봤어요. 너무 상태 병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돼요, 이제. 네. 그래서 뷰 디테일로. 그러면 저기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긴 어떻게 한다고? 다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이걸 만든 거예요. 여기 지금 A 태그에 href 기본 있었고요. on클릭에다가 C 대문자 해야 됩니다.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코딩을 쭉 해줬어요. 중괄호 안에다가. 네, 익명 함수로 이렇게 펑션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또는 화살표 함수로 만들었고요. E는 프리벤트 디폴트 때문에 E를 써줬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뷰 디테일이고요. 뷰 디테일 값을 false로 바꿨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 여기서 받은 값에서 온 거라고요? 그럼 누가 얘를 받았다고? 이쪽에서 보내줄 때 set view 리스트를 보냈다고. set view 리스트는 뭐라고요? set view 리스트는 후크 상태 관리 변수의 view 리스트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인터페이스형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이 체계를 계속 써요. 리액트는요. 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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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가 너무 많아서 불편해 보이긴 하는데 이 체계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체계예요. 네. 이거를 일단 이해를 잘 쓰면서 이해를 해야지.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떡하겠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만든 거 아니라서 뭐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 네, 리액트 제작자가 만들어 놓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튼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전달을 해줘야 되는구나. 예, 서브 컴포넌트에서 이 값을 쓰려면 전달해줘야 된다는 사실 하나만 지금 일단 기억하고.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 리스트 박스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이 리스트 박스에서 리스트로 다시 가는 거 이거 있죠? 네, 이거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 클릭해서 가게 해주려고 내가 다시 업데이트를 true로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보낸 거예요. goods detail에 지금 아직 받는 값 없는데 요 이름으로 내가 받게끔 할게요. 뭐냐면 이 이름으로. 속성 이퀄 값, 이 속성, 뷰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받게 할게요. 네. 아, 잠깐만. 뷰 리스트는 여기 있지. 뷰 리스트는 여기 있지만 이거랑 같은 데는 아니거든. 이게 이름을 좀 딴 걸로 해줘야 되겠다. 뷰 디테일은 좋은데, 잠깐만. 디테일에서 백 리스트라고 할게요. 다시 리스트로 돌아오게. 백 리스트. 이름이 똑같으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같은 이름을 써도 물론 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쓰겠습니다. 백 리스트. 리스트로 다시 돌아오는 속성을 이걸로 만들게요. 백 리스트로. 네. 그러면 구스 디테일 요거 복사해서 붙여놓게 할게 가가지고 구스 디테일로 갑니다. 상세 보기로 가면 여기에 중괄호 써주시고 붙여넣기 짠. 그래서 백 리스트를 하나 받아요. 백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애처럼 여기 내가 여기서 받을 때 이렇게 했잖아. 네. 부모 컴포넌트가 전달해준 상태 변수 이거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백 리스트는 설명이 위에랑 똑같아서 난 복사해 왔어요. 그냥. 부모 컴포넌트가 전달해준 상태 변수인데 뷰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setView 리스트 메서드가 여기 들어온 겁니다. 백 리스트. 네. 백 리스트에 들어와서 백 리스트를 사용할게요. 이제 밑에서 클릭하면 백 리스트 값을 true로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true로 다시 리스트로 가야 되니까. 네, 백 리스트. 여기서는 이름을 내가 백 리스트라고 지어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데서 백리스트. 자, 그래서 백리스트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에요? 클릭했을 때 여기 버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요. 버튼에 온 클릭을 위에다 쓸게. 온 클릭. 여기다가 소가로 화살표, 중가로, 네, 여기다가 뭐 여러 문장이면 뭐 여기다 여러 문장 써야 되겠죠. 중가로. 그 한 문장이면은 중가로 사실 안 해도 되고요. 네, 어쨌든 화살표 함수에다가 백 리스트 여기다가 다시 true로 이렇게 변경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버튼에다가 다시 리스트로 가기. 백 리스트. 백 리스트는 setView list라는 메서드 상태 변수 업데이트 메서드가 넘어온 겁니다. 일로. 네.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못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됐으면 성공이에요. 네. 왔다 갔다가 되는지 확인. 조금 더 할 거는 그 상품하고 딱 매칭되는 거 그거까지만 하면 이번 주 성공. 넘어갔다가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네. 리스트로 다시 가죠. 리스트로 다시 가죠. 네. 갔다가 리스트로 다시 가죠. 리스트로 다시 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스트로 다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상품은 똑같은 게 보이는 게 맞아요. 아직 손 안 댔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양쪽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를 지금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때문에 되는 거다? 상태 관리 변수 때문에 된다고요. 백리스트는 어디에서 왔어요? 여기서 넘어왔고요. 부스트 디테일은
백리스트라는 속성명으로 setView 리스트를 넘겨줬기 때문에 setView 리스트는 어디 있는 거예요? 후크 상태 관리 변수에 view 리스트라는 상태 관리 변수를 업데이트해주는 메서드. 반드시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루어서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제가 아유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맙시다 이럴 건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은 이름 내가 지은 이름 앞글자만 대문자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use state 초기값만 딱 넣어주시면 이게 바로 감시용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고 있는 애가 누군가 있어. 그러면 얘가 딱 변경되는 순간 너 쓰고 있었지? 너도 업데이트돼. 너도 업데이트돼. 이렇게 얘가 해준다고. 네. 그러니까 편리한 거지. 편리한 거야. 얘가 바뀌면 거기에 사용된 애들은 다 바뀌니까. 굉장히 편리한 놈이에요. 일단 편리하다는 것만 일단 조금만 건드려도 된다는 것만 생각해 주면 되고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초반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서브 컴포넌트의 값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얘랑 함수도 그렇잖아. 이걸 그냥 일반 함수로 생각해 봐. A 함수에서 B 함수로 호출할 때 B 함수가 A 함수에 있는 변수를 그냥 자연스럽게 공유해요? 아니잖아. 지역 변수잖아. 다른 함수에서는 여기서 호출하는 함수의 지역 변수를 어떻게 걔가 써? 전달해 줘야 쓰지. 그죠? 예, 전달해 줘야 쓴다는 그 사실이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얘를 전달해줘서 쓸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게, 쓸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여기 두 번째 컴포넌트 데이터 전달 요거 있죠. 컴포넌트 2번 컴포넌트 데이터 전달.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공유 신발부터 쭉 들어가는 요 파트에 리액트 2번 스테이지, 리액트 EX에서 중요하게 다룰 두 가지인데 라이프 사이클하고요. 컴포넌트 데이터 전달. 이게 중요한 꼭지입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꼭지.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에서 데이터 전달할 때 props down이라고 그래요. props down. 프로퍼티를 다운 내려준다고요. 서브 컴포넌트한테 보내준다고요. 내려보내준다고요. 부모니까 자식한테 내려보낸다는 개념으로 props down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부모 딴에서 업데이트 해주는 일을 해주는 애가 있다. 그러면 그 함수는 함수로서 내려보내 주셔야 돼요. props function up down.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펑션을 내려보내서 다시 부모 쪽에 있는 함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펑션을 내려보냈다가 부모 이거 그렇게 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건 와닿지 않을 것 같아 지금 프로스 펑션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 프로퍼티를 내려보내줘야 된다는 것만 일단 체크하세요. 네. 지금 제가 그런 함수를 안 만들어놔서 지금 와닿지가 않아. 지금 함수를 안 만들었거든요 제가. 네, 이거를 좀 바꿔서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요. 네, 펑션을 통해서 부모의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자식이. 그거를 제가 지금 안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냥 얘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심플하게 하려고 얘를 그냥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 쓰지는 마시고 여기 안에다가 내가 펑션을 만들잖아요. 잠깐만. const AAA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펑션을 만들잖아요. 이런 펑션을 만들었는데 이 펑션에서 이 값을 업데이트 한다. 이거를 업데이트하는 애다. 이렇게 얘를 호출해서 업데이트한다. 그럼 이걸 내려보낸다고요. 이 함수를. 이런 형태로 내가 원래 처음에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얘를 직접 내려보내는 걸로 그냥 제가 코딩을 했는데 원래 부모에 있는 거를 조작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함수를 보내시는 게 더 정석이에요. 이거를 직접 내버려보내지 않고 부모에 있는 상태 값을 변경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애를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함수를 내려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값을 받기로 돼 있으니까 이 함수를 내려보내놓고 값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함수 값이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set view list, 즉 이거 업데이트하는 애가 여기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바꿔야
예, 부모의 펑션을 조작할 수 있다. 자식한테 내려보내면 부모에 있는 펑션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요거를 우리가 좀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 방식으로 제가 바꿀 겁니다. 근데 바꿀 건데 일단 조작을 먼저 했어요. 왔다 갔다가 먼저 되는지 보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요것만 일단 먼저 해 놓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요 상품 리스트의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은 이따가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얘가 일반 변수라면 얘가 그냥 한번 뿌려지고 말 거예요. 얘가 일반 변수라면 그냥 일반 변수에 true로 넣어놓고 true면 이거 나와라. false면 이제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거 상태 변수잖아, 이거. 그럼 상태 변수를 여기 안에다가 내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 값이 변경되면 얘를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바로 얘가 여기를 와가지고 이걸 업데이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막 연산자를 썼던 아니면 뭐 n% 해가지고 출력하는 부분으로 코딩을 했던 이 변수를 쓰고 있는 애를 업데이트 해준다는 의미예요, 이거. 일반 변수로 내가 지금 일반 변수를 한번 써볼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바로 썼거든요. 일반 변수는 그 자리가 업데이트 안 돼요. 그 자리 그냥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 뿌려진 상태의 끝이에요. 얘가 바뀐다, 이 값을 바꾼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이 부분이 바뀌어서 다시 리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렌더링, 리렌더링. 예, 이걸 리렌더링 된다고 그러는데 리렌더링 되는 과정을 안 해요. 일반 변수.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비교를 제가 해보긴 할 건데 어쨌든 요게 그겁니다. 바로. 예, 상태 관리 변수기 때문에 사망 연산자가 다시 작동한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끝까지 굉장히 우리가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중요한 개념이에요. 계속 나와요. 네, 중요한데 모를 수가 없어요. 계속 쓰면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엑스라는 지금 소매라는 그러면 세트 리스트 그 자체가 할당되려는 제가 setView 리스트가 그 값 세팅하는 메서드였잖아요. 이 메서드를 이 이름으로 받아라 하고 이쪽으로 보내준 거죠. 결국 같은 거의 똑같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걔를 직접 못 건드리니까 보내줘서 이쪽에서 그걸 건들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부모 쪽에 있는 애를 보내서. 근데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름이 헷갈릴까 봐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이름을 똑같이 쓰게 되면 여기서 이 똑같은 이름으로 받으면 되고 똑같은 이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의미가 에러 없이 되잖아.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은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써주셔도 돼요. 여기서 받는 이름은요. 그런데 이게 헷갈릴 확률이 초반에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예, 부모에 있는 애를 쓸 수 있게 자식한테 제공해 주는데 자식은 그거를 어떤 그 이름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 이름으로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 디테일이랑 적은 거랑 기체 분석을 나누고 이렇게 중간에 씌워서 적는 거랑은 아, 여기 프롭스로 적는 거? 잠깐만. 뷰 디테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받을 때 이렇게 안 받고 그냥 일반 한꺼번에 받는 거 프롭스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받아도 이렇게 써야죠. 프롭스 점 쓰려고 한다면 프롭스 점 뷰 디테일이라는 이름으로 쓰셔야 돼요. 여기서 쓸 때 이 이름으로 이렇게 여기서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props 점 뷰 디테일. 왜 props가 한꺼번에 받는 애거든요. 한꺼번에 받아서 쓸 때 지금 에러 없이 돌아가죠? 에러 없이 돌아가잖아.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 만약에 이름 하나로 그냥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들 책에서 그 리액트 보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개발자들이 실제로 개발 환경에 가서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구조분해 할당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구조분해 할당으로 받아놓으면은 이 이름을 규정해 줄 수가 있다는 그 얘기를 처음부터 드렸잖아요. 이 이름으로 속성 보내줘라. 이 이름으로 뭐 해줘라.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라인업 잡기가 좋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써주는 것 뿐이고요. 네, 한꺼번에 받아도 돼요. 그럼 그 밑에 누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들어오는 애가 뭐가 됐든지. 네, 여기까지 오전 정리입니다. 마무리.